최근에 코스피 급등하면서 돈 번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식 팔고 부동산 사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거든요. 20대, 30대 뭐 전 연령대 모두 동일하고 주식 팔아서 부동산 자금된 게 4%, 5% 정도 된단 말이죠. 지역으로 봐도 서초구 13%, 용산 13%, 송파 10%입니다. 부동산 살 때 이제는 한 10%가량이 주식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한다라는 건데 실제로도 4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강남 입성을 준비 중이다. 마포 아파트 팔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학군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 했지만 지난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계획을 미뤘대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 투자 수익이 느니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 매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40, 50대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가 강조했던 생산성 있는 투자처 주식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되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를 막겠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부동산이 다시 꿈틀꿈틀 되니까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해서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거를 막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유세 낮다 이러는데 미국이랑 비교하면요. 5년 보유했을 때 25억 집을 팔면 한국은 1억 2천을 내요. 근데 미국은 9,300입니다. 취득세 미국 없죠? 우리 6천만 원이에요. 보유세 조금 낮죠? 그런데 양도세 우리가 압도적이고 상속세도 압도적입니다. 거의 모든 세금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데 보유세 딱 하나만 찝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굉장히 세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미 부동산 세금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이런 김용범 정책실장의 논리는 사실 자본주의의 4대 핵심 원리 중 3가지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봤을 때 개인이 주식 팔아가지고 부동산 가는 거를 제재할 국가의 수단은 없죠. 그래선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국가가 개입해서 이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장경제 체제 국가 개입 최소화 이거에 위배되죠. 게다가 토어제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소유할 수도 없게 됐으니까 사유재산권에도 위배되는 걸로 보이고 개인이 부동산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주식 팔고 부동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본 투자에서 최대 이윤을 창출하겠다. 이 조항에도 위배되는 걸로 보여요. 게다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대기업의 N% 성과급 제한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몇 억, 몇십억에 달하는 성과급을 앞으로 지급할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을 노조가 나누는 법은 없었다. 전부 다 개별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인데 프랑스는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 5%를 주주의 투자 수익으로 인정해 차감한 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을 분배 대상으로 삼고 1인당 한도는 6,300만 원이다. 하지만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가 주겠다라고 하는 성과금은 몇 억, 몇십억이니까 규모가 차이가 있잖아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대기업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대기업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노조랑 합의해가지고 그게 합의가 됐으면 그거 그대로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N%룰 가져다 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역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 중 2가지를 위배하는 걸로 보여요. 기업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는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나서서 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입을 최대화하고 있죠. 또 반도체 기업들 AI 사이클 맞아서 영업이익 몇백조 원씩 걷어들일 걸로 예상되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초과 이윤을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걷어들이는 법인세로 일자리 창출, 신성장 발굴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초과 세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초과 이윤, 초과 이익이라고 했거든요. 기업의 초과 이익과 초과 이윤을 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신설하자라는 거였어요. 5월 11일이죠.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을 하셨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거는 초과 이윤이 아니고 초과 세수를 얘기한 거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정확히 초과 이윤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훈 노동장관이 나와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6월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 놓고서 이제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초과 이윤, 초과 이익이 아니다.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초과세수로 바꾼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업의 초과 이윤,
기업의 초과 이익을 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역시 4대 핵심 원리 중 3가지에 위배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찬진 금감원장이 나와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증권사 배만 불리고 있다. 해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그전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죠?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가는 거는 서학개미들이 과도하게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선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막겠다라고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효과는 별로 없었고 부작용만 오히려 나왔다. 어떻게든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해 증권사만 배불렸다. 도박판에서 뽀치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인데 정작 플레이어는 실익이 없고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일단 플레이어인 저는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서브 계좌 중 하나고요. 이거 다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본 계좌에도 역시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익 실현한 것도 있습니다. 적어도 플레이어인 저는 이익을 아주 잘 보고 있고요. 저도 30대 초반 청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눈부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짙은 그늘도 존재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가 가장 큰 소외자다.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역대급 성과급과 역대급 코스피 지수가 자신과는 무관한 딴 세상 이야기라고 느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코스피가 올해만 2배가 올랐습니다. 삼전 하이닉스는요 5배에서 10배가 올랐어요. 거기서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이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그들이 수익을 못 낸 걸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자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청년 미래적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청년의 삶 전반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자고로 90%가 돈을 잃는 거고요. 5%는 본전치기 하고 5%만 돈을 법니다. 올해 코스피 2배 올랐죠. 모두가 다 돈 벌어야 되나요? 똑같이 환경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상한 종목 사가지고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건데 왜 그들까지도 같이 돈을 벌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감을 하는 건지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됐고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 투자로 성공해보겠다는 의지, 집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과실을. 그런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노력한 사람들과 똑같은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양심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자산 양극화 벌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미래적금보다 레버리지 상품이 자산 불리기에 더 좋습니다. 아까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출시한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정부에서 일정 비율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기여금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레버리지 상품이 자산 불리는 데에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자산 잃는 데에도 압도적으로 좋죠. 이번에 레버리지 상품 잘 타셨으면요. 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자산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 형성을 이뤄내셨을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상품 운용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둬들이는 거고요. 청년의 기회 사다리 확대하고 싶으면요. 이런 청년 미래적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쥐어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자산 형성 기회인데 그거는 다 막아놓고선 심지어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대출까지도 한도 축소해가면서 다 막아놓고서는 무슨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쥐어주는 걸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튼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니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 거고요. 모두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를 통해 또 2가지를 위배하는 걸로 보여요. 국가가 개입을 최대화하고 있고 개인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들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찬진 금감원장 이런 얘기를 했죠. 기업들에서 사내 대출을 해주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규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살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정책을 짜고 있는 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전혀 자본주의를 생각도 안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본주의를 생각하고 있기는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놀라기도 했고 대기업의 진짜 복지는 이겁니다. 저리로 사내 대출 해주거든요. 이거 DSR 안 잡혀요. 뭐 5억, 3억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자 해봤자 0.5%에서 1.5% 막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3전이 5억으로 늘어났죠. 점점 기업에서 사내대출 해주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니까 혹은 앞으로 저렇게 삼성전자에서 5억 원씩 풀리면 부동산으로 올 것 같아서 그것까지도 이제 막겠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동탄 부동산 분위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2주 연속으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심지어 동탄 내에서도 집값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죠. 어떤 건 5억인데 어떤 건 22억. 아직 사내대출이 풀리기도 전인데 이렇게 급등하는데 풀리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할 걸로 보이니까 이것마저도 규제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걸 규제하면 뭐다? 세 가지에 위배되는 걸로 보입니다. 역시 국가가 개입을 최대화하고 있고 개인이 자본을 통해 최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또 막는 거고 자유경쟁을 억제시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주식과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과세를 해야 된다.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단타치라는 건가요? 주식을 아직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팔지도 않았는데 과세를 한다라는 거는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단타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익이 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지 결과적으로 잃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내가 지금은 벌고 있어가지고 세금을 납부했어요. 근데 팔게 되는 시점에 마이너스 뭐 10% 이런 거예요. 그럼 이때 다시 앞서서 냈던 세금을 돌려주나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는 장기 투자하라면서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식해서 망하는 건 잡주를 투자했기 때문이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검토했었고요. 배당세 혜택도 검토했었죠. 그러면서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게다가 보유에 따른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유가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곳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일단 부동산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막겠다라고 했으니까 답을 주셔야죠. 주식을 단타 쳐가지고 빠르게 실현을 해서 결국 그 돈은 그럼 어디로 가야 효율적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건가요? 다시 주식으로 가야 효율적으로 이동한 건가요? 그건 단타만 계속 치라는 건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발언은 네 가지 전부에 위배하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국가 개입을 최대화하고 있죠. 개인이 단타가 됐든 장타가 됐든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거를 또 막고 있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탈압 못하니까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잖아요.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국토부 장관한테 이양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가지에 위배되는 걸로 보이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답답하고 이해 안 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